네, 지난 영상에서 스님이 너무 흥분했죠? 네, 미안해요. 이게 뭐 역사를 하다 보면은 흥분하게 돼. 너희는 좀 그렇지 않냐? 쫙 몰입장. 나만 쫙 몰입되나? 속상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민족주의가 뭐고 사회주의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다면 이제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전개했던 실력 양성운동과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에서 전개했던 사회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 실력 양성운동 정도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력 양성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에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우기자 라는 문제의식으로 전개되었던 항일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의식은 뭐였어요?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지, 교육과 산업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들 실력 양성운동의 항일 운동의 갈래도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운동,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운동,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적다 보니 이렇게 적었네요. 뭐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래도 순서대로 설명할까요? 설명만. 일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당시에 회사령이 공포되고 회사령이 폐지되고 일본 애들의 회사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세도 없이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품질 좋게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아 제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물건을 살 때도 일본 회사의 물건을 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질도 높죠. 그러니까 상품의 질도 좋죠. 그 다음에 싸기도 싸죠. 공장에서 찍어내니까 얼마나 싸겠어. 근데 우리나라의 공산품은 뭡니까? 손수 제작이에요. 공장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기계가 아니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돼? 품질이 좀 구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높죠. 더 싸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이 일본 회사의 물건을 자꾸 사다 보니 일본 회사만 잘 되고 우리나라 회사는 잘 안 되는 거야. 실력 양성 운동은요, 이러면 안 돼. 국산품 애용 운동. 비록 우리나라 제품이 조금 비싸고 우리나라 제품이 질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품을 좀 사줘야 우리 민족 자본이 육성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국산품 애용 운동을 하게 되는데 따라합니다. 물산 장려 운동. 다시 물산 장려 운동.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장려한다. 물건을 사자. 뭐 이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국산품 애용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국산품 애용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은요,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가장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시험에서 너희들 좀 헷갈리게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거 CF입니다. 참고하라는 거야. 너희들 헷갈리면 안 돼. 이 물산 장려 운동이랑 뭐랑 좀 헷갈리게 나오냐 하면 바로 국채 보상 운동이랑 좀 헷갈리게 나옵니다. 얘들아, 국채보상운동은 뭐니? 1907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모았던 모금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었죠. 신민회에서. 대한매일신보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면은 다시 보고 오세요. 이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서상동이 시작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두 개랑 좀 헷갈릴 거야. 헷갈리게 보기가 나올 거라고. 너희들 잘 체크해 두시고요. 물산 장려운동을 이렇게 펼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또 애국심 한번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질은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물건들을 막 사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물산 장려운동을 하면서 문제점이 나오게 돼요. 어떤 문제점이 나오게 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품들을 많이 사니까
우리나라 제품, 우리나라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의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품 엄청나게 많이 사는 수요가 높아져 버린 거야. 사회 시간에 배웠죠.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높으면 얘들아 어떻게 되니? 가격이 올라간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 물건이 가격이 더 뛰어버린 거야. 질도 나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사니까. 얘들아 이렇게 되니까 이 물산 장려 운동을 누가 비판을 하냐면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합니다. 왜 물산 장려 운동을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했을까? 얘들아 사회주의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본다고?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국산품을 찍어내고 있는 국산품을 공장에서 찍어내서 찍어내고 있는 그 공장장들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장을 지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물건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 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소작농들, 노동자들, 못 사는 사람들일 거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결국 손해보고 부자인 사람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부자인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는 사회주의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요, 걔가 우리 민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권력을 가지고 있냐, 돈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돈을 독점하고 있으면, 자본을 독점하고 있으면 너 나쁜 놈.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민족주의 계열은 어떻다고요? 뭐 돈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민족이냐? 야 우리 민족이면 잘 돼야지. 우리 민족이 공장이면은 잘 돼야지. 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이, 사실 생각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자, 그리고 교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대학교를 좀 세워보자. 바로 따라합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문화통치를 실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교육이라고 하면은 그냥 고등학교 교육이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중등교육이라고 하고요. 고등교육은 대학교 교육입니다. 대학원 갈 수 있게 된 거야.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학교는 다 일본 애들이 세운 대학교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되면은 친일 학문을 배운 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력 양성 운동을 가지고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일본 애들이 가르치는 학문, 일본 중심의 학문, 친일 중심의 학문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본으로 우리 민족이 세운 대학교를 만들어서 그 대학교에서 민족교육 하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성금을 모금합니다. 어떤 그 캠페인을 하냐면 1천만이 1원씩. 우리나라 민족 그때 당시 1천만 명이었나 봐요. 그래서 1원씩, 모든 국민이 1원씩만 모으면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그 1,000만 원으로 우리가 대학교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금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밀립대학은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연재해, 지진인가가 뭐 엄청나게 이때 당시에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1원씩 낼 수가 없었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총독부가 방해했고, 뭐 친일파가 방해했고. 근데 그 방해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적지 마세요. 경성제국대학을 우리나라에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적지 마세요. 경성에, 지금 서울이죠, 일본 제국의 대학을 총독부가 만들어준 거야.
민족주의자들의 생각은 뭐니? 우리 민족의 자본으로 우리 민족이 만든 대학에서 우리 민족 교육을 실시하자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런데 총독부가 야, 너 대학교 세우려고? 야, 우리 세워줄게 하면서 띡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인 교수 뭐 쭉쭉쭉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들이 봤을 때는 야, 대학교 여기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또 돈 모아가지고 내야 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1920년대의 국내 민족운동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봤고, 국내 민족운동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두 개로 분류해서 배워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운동을 배웠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르산 장려운동, 교육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모든 사람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추진하였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